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3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C 언어에서 입력이 무엇이고 출력이 무엇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자, 그리고 기억나시죠? printf, 대표적인 출력 함수였죠. 그래서 printf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출력이 아닌 입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위한 대표적인 함수인 scanf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canf에 대한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입력과 출력 함수를 이용한 실습을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scanf는 대표적인 입력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에서 정의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자, 스캔은 뭐 읽어드린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뒤에 F라는 알파벳이 붙었네요. 여기서 F는 마찬가지로 형식을 뜻하는 포맷티드를 뜻합니다. 즉, scanf는 형식을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겠다 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정수값을 입력받겠다. 나는 실수값을 입력받겠다. 나는 문자를 입력받겠다. 등을 여러분 개발자가 직접 scanf의 형식을 지정해서 입력받게끔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canf는 입력받을 값 형식 지정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형식 지정자는 우리 printf에서 사용했던 그 형식 지정자들과 동일합니다. %d, %f, %c 이런 녀석들이었죠.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는 scanf에서는 그 값이 입력된 값이 저장될 공간이 어디예요? 라고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주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변수 선언하면은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그 공간이 할당이 된다고 했죠. 그 할당된 공간은 당연히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소 값들을 가질 겁니다. scanf는 외부에서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외부에서는 해당 변수명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지고 온 값을 특정 위치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소를 이용해서 이 공간에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scanf에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심볼이 있는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앰퍼샌드라고도 부르는데 AND 기호 있죠. 자, 여러분 키보드에 아마 숫자 7번 위에 있는 그 기호입니다. AND 기호라고 부를게요. 또는 주소 기호라고도 부를게요. 자, 이 녀석이 변수 이름 앞에 붙어 있으면은 의미하는 바는 이 변수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 이름 앞에 앰퍼샌드, 즉 주소 기호 또는 AND 기호가 붙으면은 우리는 이 녀석을 이 변수의 주소를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canf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입력되는 값이 내가 지정한 형태의 값이 어느 공간으로 가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소가 사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복수개의 값을 입력받고 싶다. 그럴 때는 scanf에 사용되는 쌍따옴표 안에 여러 개의 형식 지정자를 나열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 지정자, 예를 들어서 정수값 한 칸 띄우고 실수값이라고 표현한다면 자, %d 한 칸 띄우고 %f를 큰 따옴표 안에 넣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은 키보드를 통해서 정수값 하나 그리고 한 칸, 즉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실수값을 입력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복수개의 값을 입력받기를 원해서 복수개의
형지정자를 형식 지정자를 사용했죠. 그러면은 각각의 값이 들어갈 복수계의 저장 공간의 주소도 같이 나열이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타 사항인데 여러분이 혹시 데브 C++라는 개발 환경이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는 스캔F는 아마 오류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는 스캔F가 아닌 scanf_s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보안상의 문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조금 더 보안성을 강화시킨 scanf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C의 표준 입력 함수인 scanf에 대해서만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scanf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정리가 되어져 있네요. 자, 먼저 입력받을 값이 저장될 메모리 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입력받을 값이 저장될 공간, 값을 저장할 공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값이 저장되는 공간은 변수라고 했죠. 따라서 변수가 선언되고 그 변수가 실제로 입력 과정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변수인 경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일반 변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그냥 변수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자, 이런 변수 이름 앞에 우리는 주소를 나타내기 위한 AND 마크, AND 기호 이 녀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 scanf를 사용할 때는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복수계의 값을 입력받을 경우에 지정자 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d, %f, %d를 연속적으로 아무런 구분 없이 붙여놓으면 값을 분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 과정에서 여러 개의 값을 받고 싶다면 그 값과 값을 분리할 수 있는 문자, 대표적으로 그냥 공백 문자가 되겠죠. 이런 문자를 같이 지정해서 값들을 분리시켜 주십시오. 자, 지금 보시는 한번 샘플 코드를 볼까요? 지금 샘플 코드는 간단하게 scanf를 어떻게 사용한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또 설명하지만 우리는 scanf는 표준 입출력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입출력을 위한 헤더 파일이 include 돼야겠죠. 포함돼야겠죠. 그래서 샵 include stdio.h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메인 함수 볼게요. 정수형 변수 2개 선언했습니다. x와 y라고 불리는 변수네요. 그리고 문자형 변수도 하나 선언했습니다. ch라는 변수입니다. 자, scanf 펑션 practice라는 이름으로 문자열이 printf를 통해서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친절한 프로그램이 하나 존재하네요. 자, enter a number for variable x. x 변수를 위한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이 나오고 나서 커서가, 자, 여기 보이시는 콜론 뒤에서 깜빡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scanf를 통해서 입력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샘플을 보시면은, 자, scanf 그리고 큰 따옴표에 %d라고 했죠. 자, 이 %d는 나는 이 자리에서 정수를 입력받겠습니다 라는 목적으로 제가 형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콤마하고 x라고 오죠. 자,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scanf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소를 지정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받는 이 정수에 해당되는 값을 변수 x라고 불리는 이 공간에 넣어라가 아니라 변수 x의 주소에다가 넣어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는 오류를 발생시킬 거고, 정상적인 코드는 x라는 이름의 변수 이름 앞에 AND 마크를 붙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게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AND 마크를 사용한다, 주소 기호를 사용한다, 앰퍼샌드를 사용한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자, enter character and number라는 문자형, 즉 문장이 출력이 되고 나서는 자, 스캔F로 복수의 서로 다른 값을 한번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enter character and number하고 콜론이 오고 문장 출력이 끝나고 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문자 하나 그리고 스페이스로 한 칸 띄우고 즉 공백 하나를 입력받고 그 다음은 정수를 입력받겠다라고 스캔F에서 형식을 지정한 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C에 해당되는 값은 나는 CH라고 불리는 이 변수의 주소에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목적으로 CH 변수 앞에 엔드 마크가 붙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D에 해당되는 값은 자, Y의 공간에다가 Y의 주소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목적으로 Y 변수 이름 앞에 엔드 마크가 붙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X와 Y와 C를 출력하면은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값들이 각각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습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printf와 scanf를 직접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저는 3개의 문제를 한번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2개 정도만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 데브 C++ 개발 환경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겠습니까? 자, 데브 C를 실행시키면은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새로운 소스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의 나이와 몸무게를 입력받는다 라는 말은 스캔F를 사용해야겠다는 말이겠죠. 현재로는 우리가 배운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화면에 출력한다. 아마 printf를 사용해서 출력할 건가 봅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몸무게를 입력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프로그램에는 나이에 해당되는 값과 몸무게에 해당되는 값이 저장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저장되고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은 자, 나이는 예를 들어서 정수라고 할게요. 몸무게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소수점이 있는 플롯 타입의 변수 하나, 그리고 나이를 위한 정수형 변수 하나가 필요할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은 저 문제를 읽으시면서 생각해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좀 해 나가시는 게 실제로 우리가 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짜볼까요? 자, 저는 조금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볼게요. 나이와 몸무게를 입력받아 출력하는 프로그램. 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저는 주석으로 달아봤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우리는 지금 입출력을 공부하고 있죠. 표준 입출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 포함해 주세요. 샵 include 그런 다음에 stdio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우리는 명시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이 printf와 scan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는 함수 만들어 봅시다. 메인 함수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 메인이란 이름의 함수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왜 메인 함수가 필요하죠? 메인 함수가 C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메인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는 나이를 위한 변수 하나 선언합시다. int age라고 합시다. 자, 정수값으로 나이를 입력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무게를 위한 저장 공간, 메모리 공간을 확보합시다. 플롯 타입으로, 실수형으로, 자, weight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저는 메모리 공간 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하나는 정수를 위해서, 하나는 실수를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친절한 프로그램 출력 하나 할까요? 자, Enter your age and weight 라고 출력하세요. 이제 입력하세요라는 뭔가를 입력하세요라는 안내문을 출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모든 실행문은 끝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우리는 출력을 하나 했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몸무게 그리고 나이 입력 받아 봅시다. 자, 입력을 위한 방법은 뭐뭐가 있죠? 스캔F를 사용한다. 그리고 형식 지정자를 사용해야 된다. 실제로 사용하겠습니다. 스캔F. 먼저 나이에 해당되는 정수값이 입력되게끔 %D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저는 몸무게 값도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몸무게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저는 한 칸을 띄우고 그 다음에 %F 몸무게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와라 라고 형식을 지정했네요. 자, 그리고 첫 번째 %D에 해당되는 값은 어디에 저장해야 될까? 실제로 나이 값이 저장될 공간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나요? 어떤 이름으로? age라는 이름으로 준비했죠. 그런데 스캔F에서는 이 변수명만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요. 주소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age라는 변수 이름 앞에 endmark를 붙여서 주소 기호죠. 이 주소 기호를 붙여서 age의 주소에다가 %D에서 입력받은 값을 집어넣어라가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F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weight라는 이 변수 공간에다가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값을 저장해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값을 입력 받았습니다. 자, 세미콜론 까먹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출력하기만 하면 되네요. 그래서 printf. 자, age 대문자로 써볼게요. 자, 콜론 주고 나는 이 자리에 방금 입력받은 age라는 변수 공간에 저장된 정수값을 출력할래요 라는 목적으로 저는 %D를 지금 큰 따옴표 안에다가 지정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이 출력되고 나면 나는 줄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n까지 큰 따옴표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 %D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공간에 출력될 값도 우리는 이 printf에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 값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age라는 변수에 들어있죠. 그래서 age를 함께 명시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printf 이번에는 몸무게를 출력해 봅시다. 자, 몸무게는 우리가 실수값으로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몸무게에 해당되는 실수값이 출력되어라 라는 의미로 %F가 들어갔고 \n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F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있는 변수는 누구죠? weight죠. weight죠. 그러면 그 변수까지 지정해줘야죠. printf에서.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다 개발했네요. 문제에서 요구했던 바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네요.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을 실행을 한다는 말은 지금 고급 언어, 개발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만들어진 이 C 언어로 만들어진 이 소스 코드가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뀐 필요가 있죠. 컴파일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컴파일이 일어난 후에 그 컴파일 결과가 실행 파일로 존재하게 될 거고 그 실행 파일이 실제로는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서 CPU를 점유해가면서 CPU를 사용해가면서 컴퓨터가 수행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 말은 컴파일이 필요하고 실행이 필요한 거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데브 C 개발 환경에서 지금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자, 네모 박스에 알록달록한 아이콘 보이시죠? 자, 이 녀석은 그냥 우리가 F11번 키를 누르는 거와 동일합니다. 자, 이 녀석을 우리가 누르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개발했던 이 소스 파일 아직 우리 프로그램에 우리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았죠. 저장하세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여기서 저장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이름을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1번이라는 개념으로 P1이라고 이름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지금 파일 형식을 디폴트로는 기본으로는 C++ 형태로 되어 있는데 C 타입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소스 파일로서 우리가 지정한 폴더, 지정한 위치 공간에 우리가 준 이름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저장한 이 고급번호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이 저급 언어, 기계 언어로 컴파일이 된 후, 그리고 그 컴파일된 실행 파일이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C에서는 이렇게 이 까만 창이 뜹니다. 이 까만 창을 우리는 콘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콘솔 또는 콘솔 창이라고도 부릅니다. 콘솔 창에 우리가 프린트 F를 통해서 이런 문장이 출력되어라, 이런 문자가 출력되어라 라는 것들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Enter your age and weight.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스캔F를 통해서 입력하기를 원했던 정수값과 실수값이 입력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이를 예를 들어서 25,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몸무게를 75.6kg 이라는 의도로 제가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자, age는 25, 그리고 플롯 타입의 weight라는 변수에 들어있던 75.6이라는 값이 지금 출력되고 있네요. 어때요? 입력과 출력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새롭게 한번 소스 파일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두 번째 문제는 임의의 소문자를 하나 입력받아. 자, 소문자를 입력받는 말은 문자를 입력받는 거니까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자, 소문자를 하나 입력받고 그리고 그 소문자를 대문자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소문자와 대문자 변환. 여러분 혹시 아스키 코드표 다시 한번 돌아가 봐 주실 수 있나요? 자, 대문자 A가 65, 그리고 소문자 A는 97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문자 B는 66, 소문자 B는 98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값들 간의 대문자와 소문자 간의 값 차이는 얼마였나요? 10진수 값으로 따진다면 32라는 차이가 생기네요. 자, 우리는 이렇게 32라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소문자와 대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걸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친절한 프로그램으로 소문자를 입력된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자, 프로그램의 목적을 주석으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입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포함시킵시다. 무엇을?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요. 자, 그리고 메인 함수 필요하죠. 반드시 메인 함수에서는 자, 우리는 소문자, 즉 문자가 사용될 겁니다. 문자를 위한 메모리 공간 확보합시다. 캐릭터 타입으로, 문자형 타입으로 ch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친절한 프로그램이 되어 봅시다. 엔터. 스몰 캐릭터. 자, 소문자를 입력해라고 해주고, 그리고는 우리는 실제로 스캔F 문자를 입력받읍시다. 자, 우리가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형 지정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C죠. 그래서 %C.
나는 이 자리에서 문자를 입력받겠습니다. 문자 하나를 입력받겠습니다는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입력된 그 문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확보해 놓은 메모리 공간, CH라고 불리는 이 변수 공간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변수의 주소로 가라. 그 변수명은 CH였죠. CH 앞에 엔드마크를 붙여서 주소 기호를 붙여서 이 주소로 가라, 이 주소로 보내라 라고 스캔F에다가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대문자로 변경시키면은 바로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 자리에 저는 대문자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대문자, 지금 현재 CH에 들어있는 값은 소문자죠. 그러면 이 녀석이 대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대문자 A는 10진수 값으로는 우리가 아스키 코드에서 6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자 A는 10진수 값으로 97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값은 97, 98, 99 이런 식으로 A, B, C 소문자를 입력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2를 빼면은 대문자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CH-32라고 해버릴게요.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제대로 실행되는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P2라는 이름의 파일명을 주고, 자, C 타입으로 파일 형식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저는 F라는 소문자를 입력할게요. 엔터 쳤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F에 해당되는 대문자가 변환이 되어서 출력됐네요. 왜 그랬나요? 실제로 CH, 이 녀석이 저장하고 있는 문자 값에다가 우리는 30이라는 값을 빼버렸죠. 그러면 아스키 코드에서 대문자 F에 해당되는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값이 %C로 출력되면서 그 바뀐 값에 해당되는 문자가 출력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문자 F가 대문자 F로 출력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실제로 printf 그리고 scanf를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자, 남아있는 마지막 문제 하나 여러분이 숙제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위한 힌트로는 메모리 공간 주소를 표현한 방법은 우리 엔드마크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주소를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D가 아니고 %F도 아니고 %C도 아닙니다. %P를 사용하십시오. %P가 나는 이 자리에 주소를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형식 지정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소는 출력하고자 하는 그 변수의 주소는 변수명 앞에 엔드마크 붙이시면 되겠죠. 한번 여러분이 선언한 변수 그리고 그 변수의 주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숙제로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